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까지 아플 때 자석으로 삼침, 토요 콘텐츠.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주제는 여러 감염증, 그 중에서 임균성 요도염 그리고 비임균성 요도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임균성 요도염, 임질이에요. 그리고 비임균성 요도염, 임질과 비슷한데 균이 달라, 원인 균이. 그런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분비물 확인입니다. 비임균성 요도염 분비물은 일반적으로 환원성인 임균성 요도염에 비해 점액질이거나 투명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질, 비임질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비임질에서도 드물게 환원성 분비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으로 말하면 음경 끝에 이렇게 노란 고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분비물, 점잖게 말해서 분비물이고 고름. 노란 고름이 특징적인데 비임균성 요도염의 경우에는 맑은 분비물이 나올 수 있어요. 또는 회색. 그런데요, 이 비임균성 요도염에도 아주 드물지만 이렇게 노란 고름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다. 여성의 경우는 묽거나 물기가 많고 녹색 또는 노란색을 띠는 비정상적인 질 분비물,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자결감, 하복부 부위의 통증이나 압통, 생리와 생리 사이의 출혈, 성관계 후 출혈. 이 중에서요, 생리와 생리 사이의 출혈, 성관계 후 출혈은 객증이고요. 그리고 위에 부분, 이것이 주증입니다. 남성의 증상, 음경 끝에서 노란색 또는 녹색을 띠는 비정상적인 분비물,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자결감, 음경포피의 염증 또는 붓기, 고환의 통증이나 압통. 여기에서 음경 끝에서 노란색 또는 녹색을 띠는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 그리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자결감. 소변을 보고 자꾸 올린 다음에 돌아섰는데 또 보고 싶어. 막 화끈거리고 보면 찔끔 나오다가 말아.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이건 주증이에요. 그리고 음경포피의 염증, 고환의 통증이나 압통은 어떤 경우에는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없다. 그래서 이건 객증. 음경포피의 염증이란 고래를 안 잡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음경에서 나오는 노란 고름 때문에 덮고 있는 포피가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어요. 고래 잡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하고.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증상 외에도 이것은 여러 심각한 증상을 또 소반하고 있는데요. 직장, 즉 똥꼬, 목 또는 눈에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보호되지 않은 항문 또는 구강성교를 통해 직장, 목 또는 눈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정액이나 지렉이 눈에 닿으면 결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감염은 불쾌감, 통증 또는 분비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눈에 감염되면 자결감, 통증, 부기 및 노란 분비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목에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드물게 인후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임균은요, 네시리아 고나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의 의학자 엘버트 루드비 시그문드 레이서, 이 사람이 처음 발견한 데서 이 사람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임질은 임균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성병입니다. 임균은 여성의 경우 자궁, 경부, 자궁, 나팔관, 여성과 남성의 요도를 포함한 생식기관의 점막을 감염시킵니다. 임균은 또한 입, 목, 눈, 직장의 점막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CDC에서 찾아온 자료, 임질은 매우 흔한 전염병입니다. CDC는 2018년 미국에서 약 160만 건의 새로운 임균 감염이 발생했으며 절반 이상이 15세에서 24세의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임질은 어떻게 걸리나요? 임질은 감염된 파트너의 음경, 질, 입 또는 항문과의 성적 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임질이 전염되거나 획득되기 전에 사정이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질은 출산 중 산모에서 아기에게 주산기로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임질에 걸렸고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임질에 감염된 사람과 성접촉을 하면 재감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 미국의 경우는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미국만 그럴까? 우리나라에도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임질이 전염되거나 획득되기 전에 사정이 발생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뭐냐면 질외사정, 체외사정. 임질에 걸렸는데 아니 사정만 안 하면 되겠지 하고 체외사정을 해. 그거 소용없다. 행위 자체로 감염된다. 아기의 눈에 임질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감염된 여성은 증상이 가볍거나 또는 무증상일 경우도 많아요. 임신했는데 아기가 눈에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감염된 남성 또는 여성이 침묵하거나 혼자만 치료받으면 파트너로부터 비싼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질은 임산부와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임산부가 임질에 걸린 경우 아기가 분만 중 산도를 통과할 때, 자궁 경부를 통과할 때 아기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기의 실명, 관절 감염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혈액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서 임질이 발견되는 즉시 치료하면 이러한 합병증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임산부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검사, 테스트 및 치료를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왜 성병은 동반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의학계 태두하게 되면 누가 뭐래도 문국진 교수입니다. 문국진 박사가 거의 30-40년 전에 지상아와 세튼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지상아라는 것은 산모의 자궁 내에서 사망한 지 오래된 태아를 말하고 세튼이 이것은 어린아이의 미이다. 이 내용 중에 지상아와 관련된 것, 산부인과 진료 시 태아의 상태가 담당의가 말하기로 매우 건강합니다. 그래서 맘 놓고 분만 당일 산부인과에 갔죠. 분만 시작. 의사가 분만을 도우려고 아기의 머리가 나오니까 머리를 당겼어요. 그런데 머리가 뚝 떨어진 거예요. 아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분만실에 있던 의사는 물론이고 간호사, 산모 등등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랐겠죠. 가족들은 의사가 너무 힘주어 당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다. 이거는 의료사고다. 의사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 담당의가 문국진 교수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문국진 교수가 가서 보니까 이미 자궁 내에서 죽어 있었다. 지상아라고 판단한 거예요. 산모 검진을 또 해보니까 산모가 매독 환자예요. 매독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독으로 인해서 자궁 내에서 사망한 거야. 아이가 매독 걸려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매독은 남편이 준 선물이었고 담당인은 과실 없음, 이 사산의 충격으로 이혼당합니다. 남편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당시 의사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 교수 지적. 너 분명히 태아의 건강 상태 확인했다 그랬지. 네, 박동이 정상이었어요. 너 말이야. 산모의 박동과 태아의 박동을 혼돈한 거야. 태아는 박동이 없었고 산모의 박동을 태아의 박동이라고 네가 판단한 거야. 그것도 의료 과실이라면 과실일 수 있겠는데 당신은 처벌 규정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진단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성병은 파트너와 함께 치료해야 된다. 임질치료. 왜
사암침법을 고려해야 하는가? 임질은 현재 치료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흔한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권장되는 효과적인 항생제 종류인 세팔로스포린만 남았습니다. 임질은 올바른 치료를 통해 치료될 수 있습니다. CDC는 임질 치료를 위해 단일 500mg의 세프트리악손 근육 주사를 권장합니다. 비뇨생식기 또는 직장 임질 치료에 세프트리악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체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물로 감염을 멈출 수는 있지만 질병으로 인한 영구적인 손상을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봐주세요. 그런데 임질의 항균제 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임질의 성공적인 치료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항균제 내성 임질 기본 정보, 미국 CDC에서 항균제 내성 임질 개요. 항균제 내성은 박테리아나 곰팡이 같은 세균이 자신을 죽이도록 고안된 약물에 저항하고 심지어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때 발생합니다. 그렇게 진화되기 시작했다. 임질균도. 이는 세균이 죽지 않고 계속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구용 세팔로스포린을 포함한 다양한 항균제 내성을 갖는 임질 분류균의 증가와 주사용 세팔로스포린에 대한 중간 수준의 내성의 출현은 현재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저항이 더욱 발전하면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탐지하고 제어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저항성에 대한 글로벌 감시 강화를 포함하여 임균성 질병을 더 잘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과 관련하여 상당한 기술력, 물리적 어려움이 있지만 WHO는 이미 지역 감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보고 내용을 통합했습니다. 생성된 데이터 분석, 이는 또한 항생제 신중한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넓은 범위의 항균 옵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침을 생각해야 된다. 임질의 항생제의 변천사를 보겠습니다. 초간단 요약, 페니실린. 페니실린은 임질의 웬만한 감염에는 다 통했어요. 초기에는. 그러나 그것도 내성 환자가 늘어나면서 스펙트로마이신이 임질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아지스로마이신 그리고 현재에는 세팔로스포린이 가장 넓게 사용되지만 이마저도 임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강조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서의학 믿을 거 못돼. 우리 방송은 서의학 무용론주의자들 그리고 한의학 또는 대체의학 탈레반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서의학은 대체의학이에요. 필요할 땐 서의학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질의 경우 적절한 임질치료 약물 투약과 함께 간전격 적용하는 겁니다. 간전격. 의과학적인 근거 있습니까?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간의 면역 반응. 간은 핵심적인 최전선 면역 조직입니다. 장을 통해 신체로 들어오는 병원균을 탐지하는 데 이상적인 위치에 있는 간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거대 분자를 탐지하고 포획하고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체에서 가장 큰 식세포 집단을 포함하는 이 기관은 우리와 외부 세계 사이의 중요한 장벽입니다. 또 다른 자료에 보면 면역체계 기관으로서의 간과 관련된 수많은 생리적 기능 중 면역의 중추적인 역할은 종종 간과되어 왔습니다. 태아의 간은 출생 전 조혈의 주요 부위이며 성숙한 간은 비면역 글로빈 면역계 단백질, 예를 들어서 보채, 합토글로빈, 사이토카인 등의 80에서 90%의 근원이며 염증 조절의 중요한 부위이며 면역계와 다양한 대사 기능 사이의 상호작용 부위이기도 하고 병원체 파괴의 중요한 기관이다. 또 다른 자료, 간의 적응 면역. 간은 백혈구, 수지상세포, 자연살해세포, T세포 및 B세포와 같은 수많은 면역세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림프성 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염증에서 간실질 세포는 전염증성 반응세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맥들은 자체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의학 대사전. 그러니까 간의 원래 정상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면역 기능이다. 아주 중요한 것. 그런데 삼심의학에서 간 정격을 쓴다 하게 되면 그 면역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요법이 간정격. 그런데요, 이 경우에 간정격을 적용하면 간 면역을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어요. 증폭,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간정격은 경고중봉의 S극, 음곡곡천에는 N극, 이 4개의 경혈에 양쪽 다 붙이면 8개. 하루에 얼마? 120원. 한 개 15원이니까. 이것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서의학적 처치는 서의학적 처치대로 받으세요. 간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삼심법, 간정격을 쓰면 틀림없이 예후가 좋아집니다. 삼심 쓰면 낫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비임균성 요도염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